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다루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우울한 생각이 듭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전북대 강연을 하면서 이 가난하고 배움이 얕으면 자유가 뭔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가난이라 그러면 재산을 뜻하고요. 배움이라 그러면 보통 사람한테는 그게 학벌을 뜻하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엘리트주의자의 말이냐? 뭐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그 뒤에 또 윤 후보가 백브리핑을 했어요. 기자들이랑 그 말의 진위에 대해서. 근데 그 백브리핑을 읽어도 좀 뭐 좋게는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의가 없다고는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좀 많이 피상적이에요. 이 윤 후보의 그 피상성과 김한길이 신지혜를 끌어들인 그런 행태가 이게 굉장히 유사한 데가 있어서 굉장히 우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짚으면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몰라. 결국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부유하고 학벌 좋으면 자유가 뭔지 아냐? 전혀 안 그렇죠. 부유하고 학벌 좋으면 대한민국 사회의 상당수는 그냥 생활인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속물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좌빨일 수도 있어요. 강남 좌파. 이게 이제 마땅히 했어야 될 말은 전북대 학생들 앞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계급 계층의 갈등이 심하고 진실이 경멸당하는 세상에서는 악의 세력이 창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재헌회 처음 시작했을 때 이윤영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곤궁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이 하는 선동선전이 더 먹혀서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 악순환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의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이었다면은 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말로 여기 계신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의 부와 지식을 급성장시키는 주역이 돼 주십시오. 살림이 넉넉해지면 인심이 좋아지는 법입니다. 쌀떡에서 인심 납니다. 또한 지식과 탐구 능력이 성장하면 거짓 선동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봉을 이끌어 주십시오. 뭐 이 정도 얘기였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래 하고 이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우선 첫째로 한국인이 과연 가난한가라는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계 전체,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대개 분수령을 $5,000, 연소득 $5,000로 봅니다. 1인당 GNP를. 연소득 $5,000가 넘어가면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를 쓸 수 있는 상태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12,000원. 그러면 이제 보건이 성립을 하게 되고요. 의료보건. 그 다음에 저거가 성립을 하게 돼요. 그 환경보호가 시작돼요. 깨끗해지고. 그 분수령을 연소득 한 $5,000로 봅니다. 그래서 뭐 탄소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탄소가 인류를 멸망시킵니다. 이거 다 말짱꽝 구랍니다. 인류의 대부분이 연소득 $5,000 이상이 되는 선을 빨리 넘어가는 게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게 그렇게 중요한 숫자예요. 그럼 한국에서 보자 이거예요. 한국에서 보면 이 사회 안전망에 의존하는 아무 소득이 없는 말하자면은 요양원에 계신 분들까지도 사실상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연소득 $5,000 훨씬 넘어선 수준이에요. 그게 훨씬 넘어선 수준이에요. 그럼 인류 전체로 보면 그 가장 사회 밑바닥에 있다 그럴까? 사회에 가장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인류 전체로 보면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미 자유를 못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난을
넘어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못 배워서 자유를 모른다. 이게 성립을 안 하는 거라. 지금 한국 사정에서. 이 양반이 말하는 자유가 도대체 뭐야?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자유스러운 사람이라고 별로 못 느껴요. 시청자님들 스스로 자유인, 나 지금 자유스러운 상태야라고 느끼고 삽니까? 오죽하면 인생은 고잖아. 인생은 고. 아니 이재용 씨가 자유를 느끼고 살까? 저 안 그렇다고 보는데. 최태원 씨가 자유를 느끼고 살 것 같아요? 안 그렇다고 보는데. 저커버그가 자유를 느낄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트럼프가? 바이든이? 자유를 느낀다는 거는, 그래서 이 양반이 말하는 자유가 도대체 뭐야? 저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그 모르는 소리를 왜 하냐고. 저 같은 사람도 모를 소리를. 그 다음에 이제 배움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 AI 시대에 배움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학벌의 배움이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학습 능력과 탐구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배운 자예요. 배우는 능력이, 배울 수 있는 능력, 뒤져낼 수 있는 능력이 학벌이요 배움이에요. 학벌 배움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AI 시대, 스마트폰 시대, 모든 지식과 정보가 전 세계에 걸쳐서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는 시대, 여러분이 그것을 제일 잘 뒤지고 제일 잘 익힐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뒤지고 찾아내고 익히고 이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여러분의 윗세대, 저같이 늑다리가 된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가난이 뭔지, 이 사람이 말한 배움이 뭔지, 이 사람이 말한 자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이라는 소리죠. 피상성. 이걸 좀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자들과 백 브리핑을 한 얘기가 있는데 들으면 또 황당해.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들은 무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분들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면 자유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자유라는 건 가난한 사람이나 공부를 못한 사람이든 간에 자유인들이 연대해서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 그분들에게 여건을 보장하게, 더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줘야 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진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시혜자적 관점이에요. 아무튼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유인이라는 존재들이 존재하고 그 자유인들이 가난해서 혹은 공부를 못해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계몽적으로 자유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 아니 이게 지금 뭔 소리래요? 일단 정치에서 말하는 자유는 루스벨트의 4대 자유를 못 벗어납니다. 제가 엊그저께 처칠 얘기하면서 루스벨트에 말씀드렸죠. 루스벨트 정말 교활하고 영악한 사람이에요. 이 1940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 때까지는, 당선될 때까지는 내내 우리 미국은 전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서 영국에 물자 내주는 것도 아껴가면서 내줬거든요. 돈을. 그러다 당선 딱 되고 나니까 그게 1월 6일이에요. 연두교서가 그때는 빨랐어요. 1월 6일 연두교서인데 그거 41년 4대 자유 연설이라 그래요. For Freedom Speech. 거기서 미국이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 Arsenal of Democracy라는 선언을 하고 거기서 이 전쟁을 사실상 미국이 깊게 관계해서, 그 참전은 아니지만 참전 나중에 이제 진주만 되고 나서 참전하죠. 깊게 관계해서 승리를 하고 나면 새로 펼쳐진 세상은 이 4대 자유를 따르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이 4대 자유가 나중에 유엔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이 4대 자유가 뭐냐? 두 가지는 정치적 자유예요. 하나는 표현의 자유, 두 번째는 탄압과 공포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freedom, 표현의 자유는 freedom of speech고요. 탄압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freedom from fear입니다. 무섭게 사람을 잡아 죽이고 탄압하고 학살했기 때문에 탄압과 공포로부터의 자유예요, 저게. 그 다음에 흔히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데 가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freedom from poverty가 아니라
원어가 freedom from want입니다. 이 want는요, 이 짐승의 먹이 같은 걸 얘기할 때 want라고 말해요. What is the want of the dog? 개한테 필요한 게 뭐야?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기본적인 거 생물학적 레벨의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난이라는 건 심리적 요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조씩 가지고 있는 틈에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끼어들면 아,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원트라 그러면 아 그래 하루에 한 3,000칼로리 잘 먹으면 돼. 그리고 뭐 옷이 그게 뭐든 간에 아무튼 간에 보온이 되고 깔끔하고 자주 빨아 입을 수 있으면 돼. 그리고 뭐 실내 온도라는 게 겨울에 한 18도, 19도 유지될 수 있으면 돼. 그런 집에서 살면. 그런 건 다 원트죠. 그 원트예요. 그 freedom from want예요. 기아로부터의 자유예요. 기아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해야 된다 이 소리라고요. 저게 이제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freedom of religion, 종교의 자유. 네 가지를 꼽습니다. 이게 루스벨트의 4대 자유고 이게 유엔에서 계승이 돼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죠. 한국인은 이 4대 자유를 누리고 있죠, 현재. 문재인이 옆에서 계속 그거를 파괴하고 이재명은 더 파괴하겠지만 일단 그걸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정치적 자유, 이게 정치적 자유거든요, 4대 자유가. 여기서는 소득, 학벌, 교육 문제가 아니죠. 이건 뭐냐면 자유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쟁취해서 방어해야 되는 자유고 그 다음에 경제체제의 건강성을 지켜야 되는 그걸 쟁취해서 방어해야 되는 그런 자유가 되죠. 학벌 없다고 해서 저거 방어하는 싸움에 안 나와야 돼요?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저런 자유공화 성향의 시민들을 쭉 보면 소득층이 상류층에 속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서민층이 저 자유공화 성향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럼 도대체 윤석열이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윤석열이 말하는 가난이 뭔지, 윤석열이 말하는 배움이 뭔지,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가 뭔지, 윤석열이 말하는 저 자유인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뒤죽박죽되어 있는 굉장히 비상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저게 사람들 귀에는 가난한 자, 그럼 재산이 있는 자 이렇게 나뉘는 거고 배움이 높은 자, 배움이 낮은 자, 그럼 학벌로 나뉘는 거고 그럼 야, 저 사람은 엘리트주의 아니야? 그래서 당신 그 엘리트주의에 따른 말 아니요? 라고 물으니까 우리 자유인들이 자유를 아는 자유인들이 그 자유를 잘 이해하지 못할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또 시혜자 얘기를 해. 천만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러 싸우러 나오는 건 노숙자도 나와야 돼요. 어쩌면 노숙자가 더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광주 민주 항쟁인가 뭔가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광주 민주 항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서민층이거나 뭐 구두 닦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게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한국인은 어느 정도 부유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한국인도 다른 한국인을 동정하거나 시해하려고 함부로 덤벼서는 안 돼요. 왜 동정의 대상이 돼야 되냐고. 왜 시해의 대상이 돼야 되냐고. 저는 사회안전망이 꽤 잘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안 줘요. 거의 안 줘요. 이스탄불이면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또 저쪽으로는 흑해를 바라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죠. 거기 최고급 아파트가 3억에서 10억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구매력 지수는 이미 구매력 지수 기준으로 하면 일본을 추월했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잘 살아요.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 정신문화의 건강성. 그 다음에 문재인 이후 급격히 크게 보면은 IMF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 사회적 계층 이동성, 모빌리티라 그러죠. 사회 시스템의 공정성 이 문제예요, 한국은 지금.
그 다음에 출산, 인구 절벽. 그래서 아니 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가? 뭔 소리 모를 소리를 왜 막 해갖고 여러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왜 저렇게 피상적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는 학벌, 재산, 시혜,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에서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고 루스벨트의 4대 자유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딱 저기까지 얘기하면 돼요. 저건 표현의 자유, 억압, 학살, 공포로부터의 자유, 기아로부터의 자유,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때 윤석열이 해야 될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저 흉악한 자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셔서 자유민주주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배움이 어떻고 가난이 어떻고 우리 자유인 저기 자유가 아닌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뭔 소리래? 그러나 저 자유 말고 다른 굉장히 심오한 차원의 자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독신앙인의 자유는 뭐냐면 전혀 기독신앙인에서는 전혀 자유의 개념이 달라요. 저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리고 하나님 명령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나. 그게 자유 상태로 봐요. 신앙인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해 준 게 뭐냐면 1521년 종교재판에서 모름에서 열린 종교재판에서 루터가 부르짖은 말이에요. Ich stehe hier, Gott helfe mir. Ich kann nichts anderes. 하나님 저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서 있습니다도 아니에요. 저 여기 서 있습니다. 저 개인 실존이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예요. 당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Gott helfe mir. 저를 도와주세요. 왜? 목숨 구하려고 당신 말씀과 다르게 하고 싶은데 입과 혓바닥과 몸뚱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입이 벌려져서 혓바닥이 돌아가서 나오는 소리가 당신이 시킨 소리밖에 못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도와줘야 나 목숨 건질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저게. 이칸 니스 안더스. 다르게 해보고 싶은데 다르게 할 방법이 없다. 당신이 시킨 거 외에는. 저게 자유예요. 기독신앙에는. 철학에서의 자유는 저거랑 유사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필연에 대한 복종이 자유입니다.